가지 환상박피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추가 많이 달렸죠. 지금 장마가 시작된다니까 가지 환상박피를 하여서 일주량이 모자라서 열매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가 여기서 가지 환상박피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도구, 전지가이나 칼톱 또는 이렇게 생긴 환상박피용 가위를 가지고 나뭇가지에 체간부를 절단시켜 주면 됩니다. 이 체간부는 1, 2주 후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기 때문에 체간부를 절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추가 달려 있고 현재 착과가 되고 있는 또는 꽃이 피고 있는 이런 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환상박피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나뭇가지의 거의 끝단 부위에 여기도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는데 이쯤에서 간부를 절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가위를 이용하여서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되고 껍질 부위만 이 체간부만 살짝 벗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3일 후에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어서 이 착과된 과일이 떨어지지 않고 꽃잎이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여기다가 환상박피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상박피를 한 흔적이 여기 있죠. 이게 아물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요 근처에 밑에다가 가위를 놓고 이렇게 체간부가 잘리는 소리가 들리죠? 자, 이렇게 해서 끝입니다. 이래 놓으면은 일주일 동안은 광합성을 한 영양분이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부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장마 기간에 부족한 광합성으로 인하여 생산된 적은 영양분이라도 이 부위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열매나 꽃잎 쪽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여서 영양 부족으로 인한 낙과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주나 2주 지나면은 바로 이렇게 붙기 때문에 나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깊게 파면은 물관부까지 다쳐서 이 잘린 위에 부위가 고사를 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깊이로 딱딱한 목질부까지는 건드리지 않고 밖에 껍질만 절단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단한 부위에 혹시 해충이 침입할 수 있으므로 테이핑을 하든가 아니면은 살충제를 치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추가 너무 안 달렸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환상박피를 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저희 대추밭에는 대추 나무들이 이렇게 가지마다 열매를 잔뜩 가지고 있고 착과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꽃도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오늘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총체벌레 방제를 대추나무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3번을 제가 방제를 하여 주었습니다. 총체벌레를 방제를 하지 않으면은 꽃잎들이 다 가해를 받아서
대추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상태를 봐가면서 이 꽃들이 필 때 총체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또 방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장마철을 앞두고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지금처럼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대추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장마가 33일 동안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햇빛이라도 놔주었으면 괜찮을 텐데 비가 오고 난 후에 흐리고 햇빛은 불과 3, 4일밖에 나오지 않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있던 대추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꽃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장마가 지난 이후에 예상 수확량의 20% 정도밖에 수확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지를 못하여 조금 생산된 그 영양분을 뿌리가 영양분을 대추 꽃이나 과일로부터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대추가 많이 달리지 않았을 때 3차 꽃이 필 때 환상박피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기를 지금 장마가 오기 3일 전 이때부터 가지 환상박피를 하여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다른 해보다 일찍 가지 환상박피를 하려고 합니다. 가지 환상박피는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주의를 하여야 할 점은 이 나무 가지의 껍질 부위, 다시 말해서 채관 부위만 살짝 절단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초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한 3, 4년 된 가지고 이 가지가 지금 올해 난 신초입니다. 이 신초는 환상박피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 신초의 부위를 채관부 껍질만 살짝 절단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받은 건데 이 박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스프링에 의해서 막 물게 되고 어느 정도 물리면은 이렇게 한번 물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나무의 수직 부위로 놓은 다음에 이것을 그냥 살짝 돌려서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한 번씩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흠이 났죠? 이 흠이 제가 작년에 환상박피를 한 부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작년에 환상박피를 한 부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이나 2주일이 지나면은 다시 이 상처가
아물게 되고 체간부를 통해서 영양분이 다시 뿌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3번 정도까지도 환상박피를 한다고 합니다. 영양분이 이 체간부를 통해서 뿌리로 내려가게 되는데, 영양분은 여기서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이 영양분이 오롯이 착과가 되고 열매를 키우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절단을 시켜주고, 물관부를 통해서 물은 계속 공급이 위로 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단 이 나무를 너무 깊게 잘랐을 경우에는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 가지 위의 부위가 고사를 합니다. 그러니 주의할 점은 너무 깊게 파지 않게 어느 정도 깊이로만 환상박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위에 여기다가 박피가위를 이렇게 수직으로 직각으로 놓고 그냥 손으로 살짝 돌려서 이 소리가 나무 깊이는 자르지 않고 껍질만 자르게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려서 살짝 이렇게 돌려서 껍질 부위에 체관부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다시 이 나무가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도 대추가 아주 많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뭇가지처럼 이렇게만 대추가 달고 있어도 올 가을에는 수확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작년 예로 봤을 때 이 열매들이 대부분 다 낙과를 하여서 수확량이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 가지 환상박피를 해줌으로 해서 착과를 유도하고 착과가 된 열매는 계속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제가 가지 환상박피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놓은 다음에 그냥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도구가 없으면은 전지가위나 칼을 이용하여 똑같이 작업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제가 전지가위를 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지가위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직으로 놓은 다음에 소리가 살짝 들리게끔 너무 깊지 않게 이렇게 체간부만 살짝 절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 전용가위보다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도 떨어지지만, 굳이 나무가 많지 않으면은 이런 전지가위나 일반 칼로 하셔도 됩니다. 칼로 이렇게 소리가 살짝 들리게끔 환상박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상처를 낸 부위는 해충들이 침입을 합니다. 특히 박쥐나방 종류가 여기에 들어가서 톱밥 같은 부스러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박쥐나방이나 깍지벌레 이런 종류의 해충들이 침투를 하니까 여기다가 테이핑을 하시든지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살충제를 살포하여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해충들이 가해를 하여서 부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처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현재 대추가 많이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지 환상 박피를 해주어야 되는지, 장마 오기 전에 3일쯤 전부터 이렇게 박피를 해주어야 한다고 기술센터에서도 권고가 들어왔으니까 다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여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